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콘허브입니다. 오늘은 예술이 과대평가받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중심가 리볼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는 특별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인데요. 1조 원가량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그림은 20세기 이전에는 그다지 관심받지 못했던 그림입니다. 이 모나리자는 1911년 이탈리아 사람에 의해 도난당했다가 2년 후 몰래 판매하려다 걸려 다시 박물관으로 컴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도둑은 프랑스에 걸려있는 이탈리아인이 그린 그림을 원래 있던 곳에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뿌려지면서 그 도둑은 이탈리아의 영웅이 되고 예술가들에 의해 패러디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후에 모나리자는 지금의 몸값이 되고 방탄유리 뒤에 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작은 그림이고 그 반대편에 파올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가로 9m, 세로 6m의 가장 큰 그림이 걸려있는데 퀄리티나 규모면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압도하지만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림이 개 제이만하고 방탄유리 뒤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 관람객은 개떼처럼 많아서 한 20초 정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놀랍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건 너가 예알못이라 그래 라고 개짖는 소리를 하겠지만 그럼 가나의 혼인잔치는 왜 찬밥일까요? 아무튼 모나리자를 일방적으로 깔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거기엔 거품이 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금 예술이라고 빨리는 것들은 그 존재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노이즈 마케팅에 의한 개거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실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정이 들어버린 우리의 빈센트 반 고흐, 생전에 그림을 한 점밖에 못 팔던 쩌리 화가가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독특한 매도가풍으로 귀를 잘라 자화상을 그린 반 고흐의 등장은 당시 기득권 아카데미즘에 대항하던 인상주의에 뭔가 큰 한 방을 보태주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 고흐가 유명해진 것은 당시 미술계의 상황에 맞춰 본인의 길을 스스로 잘랐기 때문입니다. 후에 개똥철학과 함께 엄청나게 고평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한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루이비통이나 슈프림처럼 한정판의 가치를 이제는 많이들 알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사람이 죽어버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액션 페인팅으로 유명한 개거품 잭슨 폴록은 지금까지의 미술을 죽였다고 맹비난을 당했지만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인 그는 44세일 때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자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동안의 평가가 무색할 만큼 개념 미술을 만들었다고 빨리기 시작합니다. 잭슨 폴록의 영향을 받은 장 미셀 바스키아는 앤디 워홀에 의해 유명해진 것도 맞지만 후반에는 별로였는데 27세 마약 중독으로 죽고 나선 대반전으로 더 떠버렸고 지금은 전설이라고 빨아제낍니다. 이스트 코스트의 전설 노토리어스 빅이나 웨스트 코스트의 전설 투팍 또한 생전에도 유명하긴 했지만 죽고 나서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다른 훌륭한 래퍼들도 많았습니다. 정치인으로는 죽기 전날까지 세상 모든 불행이 노무현 때문이라고 온갖 비난을 받아왔던 대통령도 어떤 숨겨진 새로운 업적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죽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리워하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태세전하는 모습도 하나의 예가 될 듯합니다. 이처럼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생산될 수 없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어떤 큰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과대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문에 언급한 사람들의 모든 결과물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과대평가 받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또한 먼 교양 있고 지적 수준 높은 척하는 갬성충들이 구역질할 뿐입니다. 현대 미술의 최고 이슈메이커 제프 쿤스, 그는 살아있는 예술가 중 가장 비싼 작품을 판매한 사람으로 현대 미술에서 그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제프 쿤스는 어린 나이 때부터 도용의 눈을 떠 옛 거장들의 그림을 모사하고 자신의 서명을 남겨 그것을 아버지 가게에서 파는 등 뭔가 마케팅이나 상업적인 성향을 배우며 커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뉴욕의 선물거래 비즈니스맨이었던 그는 작가로서 예술과 미디어의 관계를 일찍 파악했고 처음부터 팔리는 예술을 목적으로 예술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때 뉴욕에 자신의 미술 공장을 설립하고 당시 최고 유명했던 CBGB 클럽과 머드 클럽에서 인맥을 쌓고 자신의 작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포르노 배우이자 가수이며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치치 올리나와 결혼하는데 결혼부터 파격적이었지만 그는 한술 더 떠서 그녀와 성관계를 하는 메이드 인 헤븐 시리즈를 발매합니다. 성기가 다 노출되고 포르노급의 작품이라 당연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를 두고 너무 상업적인
폭력적이고 외설적이라 예술이 아니라 비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알코올 중독에 매춘을 즐기고 매독에 걸린 고흐나 여성 편력은 물론 원조교까지 즐긴 피카소를 영혼까지 빨아제끼는 모습은 도저히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술활동은 그들의 생계수단입니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도 천장벽화를 그리던 중 대금 입금이 안 되자 1년 동안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사실 신생예술가들에게 제프 쿤스는 엄청 좋은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제프 쿤스는 150여 명의 신생예술가들을 충분한 급여와 주 3일 정도의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그들이 각자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세계 백화점에서 스크릿 아트를 300억에 구입 후 14%대의 매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술이 매출이라는 결과로 그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거기다 현대 개념미술엔 무수히 많은 포르노스러운 창작물이 넘쳐나는데 왜 죽어라 제프 쿤스만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지적 허영심 때문입니다. 예술이라는 무겁고 멀어 보이는 허물을 벗어버리고 보다 친근하고 쉽게 표현하는 제프 쿤스의 작품은 그들이 개똥처럼 오르가즘을 충족시켜주기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부족함을 이런 허영심으로 포장해서 남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예술은 정말 좋은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예술이 마케팅으로 고평가받는 이유와 예술계의 편향성을 디스했는데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의 눈엔 틀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구리면 구리다 하시면 됩니다. 잭슨 폴록의 그림을 아무리 쳐다본다 한들 그 그림에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습니다.